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밴프 촬영 후 밴쿠버에 왔습니다. 저녁에 도착해 오늘은 아무 일정 없이 바로 친구네로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본격적인 밴쿠버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몬트리올 친구들을 만나러 이동합니다.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 오늘의 약속 장소인 리치몬드로 향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리치몬드의 유명한 딤섬 식당 더 딜럭스 차이니스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중국 음식에 문외한이라 친구들이 알아서 시켜주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다양한 중국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25분 정도를 걸어 리치몬드 센터 쇼핑몰에 왔습니다. 블렌즈 커피라는 밴쿠버 로컬 프랜차이즈 카페에 왔는데 메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후 헤어진 뒤 다른 친구에게 저녁 초대를 받아 코키틀람에 왔습니다. 친구가 직접 준비해준 치즈 닭갈비를 먹으며 오랜만에 회포를 풉니다. 한국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볶음밥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날 오전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 중 2명은 일을 하는지라 다른 친구와 둘이서만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나이트로 콜드브루로 잠이 덜 깬 몸을 깨웁니다. 커피 한 잔을 하며 약 15분 정도를 걸어 버나비 한인타운에 왔습니다. 중화요리 식당 히레 등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간짜장을, 욕심 많은 친구 녀석은 짬짜면을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 지나칠 수 없는 간판이 보입니다. 의도치 않게 돼지같이 설빙 오픈런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설빙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합류한 친구 한 명을 더해 셋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다운타운에 도착해 시간이 남아 촌놈들처럼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다닙니다. 밴쿠버도 날이 풀리고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어김없이 방해하는 친구 녀석을 가차없이 박제해버립니다. 벌써 푸릇푸릇함을 한껏 뽐내고 있는 나무들.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걷다 눈에 보인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의 잠깐의 휴식 후 근처에 있는 그랜빌 아일랜드를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풍경을 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그랜빌 아일랜드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요트들이 새삼 밴쿠버가 해안 도시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에는 그랜빌 아일랜드로 건너가지는 않고 주변만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동하는 길에 마주친 벚꽃,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캐나다에도 누군가의 작은 텃밭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텃밭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니 이렇게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서쪽으로 더 걸어 선셋 비치에 왔습니다. 선셋 비치를 뒤로 하고 예약해놓은 음식 픽업을 하러 갑니다. 얼마 걷지 않아 홈비 스트리트에 있는 사시미야라는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포장 전문인 이곳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횟감들을 진열해놓고 골라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일본 시장의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고 오늘의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밴쿠버로 장가간 그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운타운을 지나 계속해서 시버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시버스 터미널이 있는 워터프론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얼핏 보면 지하철 승강장 같지만 이 문을 통해 배에 탑승합니다. 바닷물이 잔뜩 튄 시버스의 창문 너머로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안도시라 그런지 이렇게 수상비행기도 간간히 보입니다. 시버스의 창문을 바라보면 심심치 않게 바닷물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2분 정도 걸려 노스 밴쿠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들른 저의 최애의 아이스크림 가게 어니스트 아이스크림. 이곳 또한 밴쿠버 로컬 프랜차이즈인데 제발 캐나다 전역으로 진출해주세요. 친구 부부 집에 도착해 오늘 포장해온 스시를 먹습니다. 어느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친구와 오랜만에 남자들끼리의 시간을 보내려고 나왔습니다. 친구 집 근처의 마이크로 브루어리 펍에 왔습니다. 큰 기대 없이 집 근처라 왔는데 생각보다 참 좋습니다. 아직 6퇴를 못한 친구가 오기 전 미연끼리 건배를 합니다. 넷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맥주 한 잔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BBQ 치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날도
어김없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나비 한인타운 플라자 한켠에 있는 붕어빵 가게에 왔습니다. 어설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파는 붕어빵 같습니다. 붕어빵을 먹고 플라자 내부에 있는 한국 빵집 메종모리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빵들을 이곳에서 보니 참 반갑습니다. 빵 몇 가지를 사들고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이동한 곳은 같은 건물에 있는 부산 돼지국밥. 2000년대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 같은 내부. 팁까지 포함하면 한 그릇에 대략 2만원을 넘는 돼지국밥이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뽀얀 국물에 살코기가 한가득 들어있는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개발 안 시켜줬어 정부가. 친구 녀석이 갑자기 묵직하게 훅 치고 들어옵니다. 당황했지만 부추와 양념장을 넣는 먹을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잠시 쉬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추억의 메뉴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짧은 로드트립을 갑니다. 몬트리올에서 만난 6명이 어느새 둘은 토론토, 또 둘은 밴쿠버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재들의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버즈의 노래. 이동하는 길에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들른 곳, 노스 밴쿠버에 위치한 남한산성 본점에 왔습니다. 밴쿠버에 오신다면 이곳의 막창 순댓국과 막창 꼬투리 볶음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제 최애 어니스트 아이스크림에 왔습니다. 꾸덕하고 진한 아이스크림을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런던 포그와 위스키 헤이즐넛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봄 기운을 만끽하며 이동합니다. 밴쿠버 주민인 친구의 추천으로 온 웨스트 밴쿠버의 이세타 카페. 이곳은 예전 주유소 건물을 개조하여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핫한 카페인데 한국인 바리스타 분이 계셔서 괜히 반가웠습니다. 날이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풀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주유소 건물을 개조한 곳답게 반대쪽 공간에는 다양한 올드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밴쿠버 외곽의 마을입니다. 밴쿠버 서쪽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마을 호스슈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뭉쳐 잔뜩 신난 아저씨들. 평화로운 이곳에서는 갈매기도 여유를 부립니다. 호스슈베이에는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페리 노선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구 한켠에는 개인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바닷물이 참 맑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페리들이 쉬지 않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활짝 핀 튤립들이 참 예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오랜만에 여유를 한껏 즐겨봅니다. 호스슈베이에서의 여유를 뒤로하고 근처 트레일에 왔습니다. 당장 곰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살 소리를 쫓아 걷다 보니 만난 작은 계곡. 같은 도를 지나감에도 어느 하나 똑같이 생긴 물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숲을 한껏 즐긴 뒤 바다를 보기 위해 들른 앰블사이드 해변. 자리 좋은 곳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바다멍을 즐깁니다. 바닷가 바로 옆으로 거대한 여객선이 지나가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저 멀리 웨스트 밴쿠버와 밴쿠버를 이어주는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가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평화로운 바닷가. 해변에서 보았던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를 통해 밴쿠버로 갑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을 지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에 왔습니다. 대기 명단이 있어 연락처를 등록하고 할 일 없이 주변에서 기다립니다. 밴쿠버에 오면 꼭 들르는 베트남 식당 아넨치. 짜조, 반콧, 반세오 등 다양한 베트남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당 분위기 또한 깔끔하고 예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로 아재들의 당일 로드트립을 마무리합니다. 전날 로드트립을 위해
빌린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공항에 데려다준 친구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버린 5박 6일의 밴쿠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친구들과 있었다고 혼자 비행기에 탄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색함과 함께 몬트리올에 도착하며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밴프에서 밴쿠버까지 8박 9일의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